사실 저는 이 내용을 오늘 강연 내용을 사실 오기 전에 한번 네. 받아봤을 때는 이렇게 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흑사병까지 가신다니까 참 멀리 가셨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네. 질문 올라오기 전에 먼저 네. 굳이 최근의 질병도 우리가 잘 아는 질병이 아니라 네. 거기까지 가셨던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게까지 사실 생각을 안 했고 네. 다른 데서 이제 전염병 역사 관련된 거를 콘텐츠를 막 대부분 썼어요. 흑사병도 하고 스페인 독감도 하고 뭐 말라리아도 했는데 되게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근데 그게 5분짜리 콘텐츠 세 편이었어요. 네. 준비한 걸 못 하더라고요. 5분밖에 안 되니까 되게 쓸데없는 얘기만 5분 나가더라고. 되게 기본적인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기본적인 것만 나가서 뭔가 남은 걸 써먹어야겠는데 생각하다가 그리고 뭐 요즘 다 제가 요새 실제로 코로나 터지고 그런데 되게 관심 많아져가지고 저도 사실 뭐 코로나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그거는 좀 역사를 어떻게 바꿨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뭐 보신 분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이 역병이 사회를 바꾼다는 관점에서는 네. 거의 흑사병 이후에 사회가 바뀐 거나 네.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바뀔 거나 사실 그 사회에 주는 충격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댓글에 올라온 질문들 몇 개 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 거냐.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있겠어요. 그쵸. 사실 WHO.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WHO. 다만 이제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분들한테 네.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영화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화 뭐 보신 게 있는지 뭐 그것도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영화요? 네. 사실 뭐 컨테이전이 유명하죠. 그렇죠. 저도 봤어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흑사병 관련된 영화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소재로 나온 건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네, 근데 확실히 컨테이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컨테이전은 지금 보면 시시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얼마 전에 봤는데 네.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서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그 컨테이전 나온 게 벌써 10년 전인데 그쵸. 10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컨테이전이 이제 모델로 삼은 건 사스잖아요. 사스였나? 2000 아니요, 사스 나오기 전에 나왔어요. 2001년, 후구나 2011년에 나온 거죠. 신종플루가 네, 신종플루. 맞아. 신종플루가 미국에 좀 타격을 줬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모델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영화도 사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안 보다가 코로나 이후에 봤는데 약간 생각보다 뭔가 지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10년 전에 그 예측했다는 게 사실 되게 그쵸. 놀라운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 질문이 이제 아직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질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아까 그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질문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 책에서 이 책에 10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9챕터인가요? 9챕터인가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하나의 리스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뭐 관통하는 주제. 좀 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첫 번째 메서스트랩에 대한 그 공기로 빵을 만드는 그거 얘기, 그 다음에 뭐 단위에 대한 거, 플라스틱, 트랜스젠더, 우주 경쟁, 빅데이터, 그 다음에 기후 예측, 그리고 해커 이야기랑 크리스퍼 캐스나인 이야기까지 해서 끝내셨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떤 조합으로 묶으신 그렇게 거죠? 들으니까 조합이 없네요. 없는데, 그냥 그럴 때 그냥 정서라 그래야 되나? 네. 이게 뭐 소설은 아니지만 그냥 사실 제가 굉장히 좀 감성적인 면도 있고 사실 좀 나이브한 구석이 있는데 그런 좀 좋은 얘기 썼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양면성을 가진 그것들을 뽑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면성과 불확실성을 가진 소재들을 다 뽑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과학을 되게 뭐 가치 중립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과학이 되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과학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철학이 결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이 소재들을 통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버 해석을 한 건가요? 제가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리스퍼 캐스나인에 대해서 엄청 길게 쓰셨던데 딴 챕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사실 이건 이제 종이책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는데. 저는 이북을 사서 이게 있었나 봐요. 네네. 이북엔 다 들어있는데 네. 그러면 이북을 사실 때 종이책을 사세요, 여러분. 어차피 메일로 다 보내드립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근데 약간은 조금 그 앞에 다룬 기술들은 이미 끝났다라기보다는 시대가 넘어왔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좀 크리스퍼9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이 과정이 됐는지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술 자체도 가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도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도 재밌어서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그 기술을 앞에 나왔던 기술들은 옛날 기술들이 그렇잖아요. 한 명이 그렇죠. 어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물론 그 사람도 그 시대의 맥락이 있지만 어쨌든 발견하고 이런 얘기인데 크리스퍼9은 이제 그 뒤로 계속 크리스퍼9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되게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조금씩 뭔가 변하게 한다 이런 것도 좀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이제 차고 생물학이라 그래가지고 네. 자기 집에다가 실험실 차려놓고 네네. 주문해서 실제로 네. 자기가 원하는 생물체를 합성하는 바이오 해커들이 막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거랑 이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 해커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네네. 바이오 해커에 대해서도 혹시 근데 사실 잘 있나요? 몰라가지고 바이오 해커 근데 이게 차고에서 뭔가 하는 그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계신데 바이오 해커가 도움이 될지 위협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아끼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번 책에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낼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1권이 팔린 거에 반밖에 안 팔린다 그래서 2권 낼 생각은 없는데 사실 이게 뭐 꼭 제목이나 뭐 시리즈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되게 좀 떨고 낸 주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재밌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걸 묶어서 한 번 더 써볼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댓글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흑사병에 대한 얘기였는데 흑사병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컸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가장 피해가 큰 나라? 그때 원 나라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망했고 중국 인구가 거의 뭐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 컸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년간 그걸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그게 근데 피해라기보다는 변화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는 있었는데 어쨌든 지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대화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뭐 르네상스도 지나고 그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피해 물론 피해인데 가장 큰 피해를 어디가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무도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사실 나중에 흑사병은 라틴 아메리카 쪽에 가서 더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여러 있죠. 가지 이제 피해를 줬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건 작가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아까 왜 영화를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는데 영화도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전공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과학책을 쓸 생각을 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게 쓸 생각을.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책도 뭐 마약책도 쓰고 뭐 영화 관련 책도 쓰고 뭐 앞으로 미신 책도 쓰고 뭐 연애 책도 쓰고 전쟁 책도 쓸 계획이 있는데 그냥 과학도 뭐 그중 하나인 거죠.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그래서 이 농담이라는 말을 넣으신 건가요? 이거는 출판사에서 근데 책 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출판사에서 보통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죠. 정해줍니다. 보통 정해주고 작가의 의견 굉장히 무시가 돼요. 제가 이게, 유시민 씨나 이런 분이었으면은 저의 강력한 주장을 했을 텐데. 아니요. 그 정도도 그쪽에서 출판사에서 계속 회의를 해요. 뭘요? 제목 바꾸자고. 바꾸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아시니까요.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지금 뭐 어쨌든 덕분에 저희 과학상도 받고 저는 제목에 과학 들어간 걸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목은 상관없는데 과학이라는 걸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과학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농담이라는 단어가 해석을 해준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되게 독특한 제목인 게 과학하고 농담을 네네. 결합시켜서 얘기한 건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농담을 안 했습니다. 네, 되게 진지해요. 이 책 저도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이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정말 그런 왜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아,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이 던져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은 실제로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농담을 할 정도로 알진 않아서 저 딴에는 되게 진지하지만 재밌게 쓰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뭐 농담으로 했다는 게 되게 너무 거만하게 들린 것 같아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하셨군요. 네. 근데 덕분에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또 팔렸다는 재밌게 기준은 잘 좀 봤습니다. 애매하지만. 사실 네. 좀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좀 전에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혹시 까미의 패스트를 읽어보셨나요? 네. 너무 예전에 봐가지고 네. 뭐라고 그 써요? 내용 중에서 혹시 감명이 깊었거나 아, 추천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지에 아니 그거 대한 질문을 얇아요. 다 읽으세요. 뭐 추천하는 거 자시가 이렇게 뭐 있나? 까메 페스트가 다 읽으세요. 여러분 그 핵심만 보시면 안 돼요. 다 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고전이라는 게 원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좋게 풀었지만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어제 봤으면 추천하고 싶은 게 있었을 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서- 이미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이 내용들 중에서요. 네.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눈길이 갔던 게 네.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네.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 한동안 그것이 나쁘니까 줄이자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네. 막 생겨나고 있다가 네네.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깎였잖아요. 그쵸. 모든 게 다 일회용품을 마스크도 쓰면서.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요게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지.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환경이 좀 좋아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산업 활동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회용품 쓰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말이 안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외에는 일회용품 자체 사용량은 줄었을 것 같아요. 쇼핑을 많이 안 하셔서. 근데 배달 음식이라든가 또는 그럴 검체하는 수도 거라든가 해서 전부 다 일회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더 늘어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걸 막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그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게 일회용품이라고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는 뭐 천 마스크 쓸 수도 있지만 글쎄 뭐 천 마스크가 어쨌든 마스크 성능에 물론 천 마스크 써도 대부분 뭐 바이러스 하는 데는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일회용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죠. 지금 시점이 애매한 것 같아서. 사실 네. 그러니까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뭔가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걸 네. 고치려고 한 노력을 했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많은 노력들이 되게 그쵸. 허사가 될 수 그럴 있다라는 수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지만 그럴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 해야 된다라는 그쵸. 것이 있었고. 사실 저도 거의 마스크 저 물론 이제 실내 사람들 같이 저는 근데 밖에 사람들 많이 안 만나서 그렇기도 한데 마스크 진짜 한 일주일 써요. 그게 근데 저는 사실 보급이 나오거든요.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5장씩 보급이 나오는데도 좀 일회용품 안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이제 세균 감염이 될 수가 그런데 그냥 있으니까. 제가 그 정도 세균 이겨내겠거니 아무 근거 없이 막 쓰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내장은 네. 친구 주거든요. 보급 없는 친구에게 너의 보급품이야 이러면서 주는데 근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뭐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아껴야 생각하는 된다 건 이렇게 좋겠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패스트 얘기하시면서 그 기후변화 얘기하셨던 게 많은 눈길을 기후변화요? 끌었나 봐요. 근데 기후변화에 네. 대한 내용은 조천호 박사님 다음번에 조철 박사님이 하시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시니까 그분한테 여쭤보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 책의 많은 네. 부분이 조천호 박사님이 쓰셨던 칼럼에 칼럼에도 네.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조천호 네. 박사님 오시면 여쭤보십시오. 근데 요거는 괜찮네요. 네. 작가님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방법을 모를 때가 꽤 있거든요. 뭔가 그때 다 팁이 알지 않아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일용품 쓰지 말고 뭐 다 똑같은 근데 것 같은데 샤워 3분 일용품을- 안에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근데 갑자기 그 소녀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소녀요? 그 환경보호 굉장히 유명한 소녀 누구죠? 그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가 왜 그 여행할 때 지금 뭐 어차피 아무도 여행을 못 가지만 여행할 때 왜 그 화석 연료 안 사용한다고. 네네네. 비행기 안 타고 그 무동력으로 태양광 보트 그거 타고 이렇게 여행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사실 비행기가 가장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자연 파괴의 원인인데 우리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비행기를 안 탈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타는데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그걸 보고 약간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내가 이대로 비행기를 타도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냥 일회용품 안 쓰면서 그 생각해요. 아, 내가 이거 계속 아껴가지고 다음에 여행 한번 가야지. 그게 뭐 이렇게 쌤쌤이 되진 않겠지만 좀 일상생활에서 자기 좋아하는 걸 위해서 평소에 아낀다라는 개념으로 그건 너무 막 지구가 파괴되는데 어떻게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약간 그렇게 성취 느낌으로 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에 되게 저 텀블러도 잘 쓰고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작가님이 종이컵 쓰시는지 텀블러 쓰시는지. 아, 그래요? 전 거의 텀블러 쓰고 물론 종이컵 쓸 때도 있죠. 뭐 컵 없으면 쓰는데 보통 제 일하는 데는 개인 컵을 다 쓰기 때문에 뭐 쓸 일이 없고 제 강연 같은 때도 웬만하면 텀블러를 가져가는데 강연은 보통 가면은 물을 또 다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책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책에 대한 것인데 사실 물어보셔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책에 대한 개인적인 거 질문보다는 괜찮습니다. 작가님의 매력이 더 지금 사람들이 네네. 궁금한 것 사실 같아요. 책에 대한 걸 어려운 걸 물어보시면 제가 동공이 떨리시는 게 화면에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아니 또 그 근데 질문이 되게 나왔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많네. 네. 네. 인간의 활동을 줄이는 것 외에 우리가 자연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활동을 줄이는 것 생각하시는데요. 외에요? 네. 그러니까 활동을 요즘 줄이는 것 사실 외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활동을 줄이니까 네네. 오히려 뭐 어디 깨끗해졌다, 뭐 공기도 질도 좋아졌다 이런 네네네.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 말고 왜냐면 우리는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네네.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1세기가 이제 20세기처럼 기술이 빨리 변한다기보다는 20세기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환경은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안 그러면 어쨌든 인류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식의 기술 발전이 될 거라고 하고 뭐 코로나가 생겨서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쩌면 제일 살기 좋은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죠. 그 조금 전의 과거가 제일 살기 좋은 시대였고 갈수록 뭐 나빠지진 않더라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건 곧 그 기술이 환경보호를 어느 정도 하게 된다는 얘기라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활동을 줄인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활동을 못 줄이죠. 근데 그쵸. 기술이 우리도 살아야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물론 뭐 꼭 우리가 살려고 환경을 보호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 같이 잘 살자고 환경도 보호하자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저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실 20세기의 문제가 네. 자연과 인간은 대립적인 관계로 났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저거를 먹거나 먹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의 관계로 봤다면 21세기에 사실 과학이든 뭐 자연의 가치관은 같이 어떻게 살아보자. 네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네. 좀 덜 먹고 덜 쓰고 좀 불편하지만 같이 한번 살아보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쵸.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하리하라님이 저보다 네.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저한테 얘기를 이런 걸 하고 물어보지 있는데 마세요. 네, 아니요. 그래도 네네. 저 이 책 보고서 되게 저도 많이 봤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나왔는데요. 가장 보통 이제 대체 에너지랑 재생 네.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과학 강연에서 이제 문제가 네. 뭐냐면 아까 네. 여기저기 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저기 다 하셨다는 그 말 때문에 네. 질문이 여기저기 다 나와요. 이 근데 전공이 너무 아니라. 진지한 질문 네, 나오셔가지고요. 그래서 대체 네.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대체 에너지 중에서 현재 뭐 가장 각광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각광받는 거는 생각한 뭐 것 같아요. 태양력, 풍력 이런 게 제일 많이 쓰이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에너지 효율 문제라든지 이런 게 기대한 만큼 올라올까? 이런 생각은 사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고 기술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사실 지금 기대만큼 안 올라오잖아요. 아직. 그래서 뭐 지금만큼의 에너지를 하려면 뭐 핵으로 가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핵은 뭐 알다시피 위험성이 있으니까 뭐 핵융합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모르겠네. 이것도 너무 전문 분야라. 근데 갑자기 어느 분야에 스타가 나와서 기술을 확 끌어올려 버리면 또 어느 순간 기술이 좋아지는 건데 네. 뭐 지금 정도 에너지를 지금 상태에서 진짜로 만약에 석탄도 안 쓰고 뭐 이 정도로 석유도 안 쓰고 이 정도로 가려면 핵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감소할 리스크가 크니까 뭐 핵융합 기술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술들이 발전하든지 하겠죠. 네. 굉장히 진지한 질문들이 자꾸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작가님이 네. 대답을 네. 잘하시는 건지 제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그 사실 개발도상국이라는 우리 얘기 네네. 좀 뭐 그렇지만 많이 인도. 쓰는데 네네. 뭔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환경 파괴를 하던 게 우리 20세기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 대열에 서는 나라들 말고 그런 나라들일수록 오히려 환경 파괴를 더 심하게 하고 지금 현재 수준을 하는데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미국이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고요.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대체 에너지란데 이런 데 선진국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물론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전하다 보면 지금 뭐 워낙 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 실제로 많이 파괴했죠. 파괴하는데 그거를 막 그냥 무조건 비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정도면 우리 있는 발전할 때 사실 그 정도로 환경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중국은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너무 또 폄하하고 너무 비난하기 시작해버리면 사실 나아갈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나 저기 석유 안 쓰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굳이 남의 나라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미국만 보면 내가 플라스틱 이거 분리수거한 게 다 무슨 의미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통계 같은 거 보고 있으면. 하지만 다른 나라는 남겨놓으시고 그냥 일단 우리라도 네, 그러니까 중국 욕하는 것도 좋지만 그쵸. 네, 선진국 먼저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저기 또 가난한 나라들은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미 그 나라들은 그걸 거쳐서 간 거니까 오히려 책임도 그렇죠. 많이 져야겠죠. 그리고 미국은 줄이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국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저는 이 책 보면서 이제 흥미로웠던 게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요시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을 보고서 되게 그 말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과학을 처음 접근하기 시작하셨던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근데 저 모든 분야에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영화도 사실 물론 고전 클래식 다 좋아하는데 좀 지금 나온 영화 봐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 이후에 요즘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영화도 막 옛날 거 클래식 주의자들이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쵸. 되게 재수 없어요. 물론 뭐 그분들 훌륭하신데 그리고 옛날 작품 좋죠. 근데 동시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책이 막 마약책 같은 거 지금 보면 되게 막 유치한 묘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뭐 박근혜 정권 때 이런 막 풍자나 이런 개그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한 반년만 지나면 유치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출판 시작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제가 책을 쓰고 한 1년 넘게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원고 쓴 다음에 책 나오는 기간만도 그 기간에도 유치해지고 이게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다르게 책은 나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참 그래서 요즘은 좀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당대성을 가지면 좋지. 내 책을 10년 뒤에 사람들이 봐서 뭐해요? 그때 나온 책 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궁금할 또 이제 제가 궁금하고 싶은 건 내가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강의 하셨잖아요. 다른 데서.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진짜 뉴노멀이라고 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는 정말 제가 이런 것 뒷목 잡기 하는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이게 왜 뉴노멀이지 하는 생각들 하는 것도 있는데 작가님은 이제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젊은 세대로서 이걸 쓰고 계시는 분으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에게 있어 뉴노멀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빈부격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나온 것도 그건 뭐 물론 조지 플로이드 씨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그 사람들이 약자였는데 오히려 보호를 못 받고 그런 게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도 뭐 오늘도 뭐 정치적 이해하면 되겠죠. 민주노총이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과격하게 구는데 사실상 지금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실 무시하게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뉴노멀은 어떤 게 된 것 같으세요? 저의 뉴노멀이요? 저의 뉴노멀은 어쨌든 저의 생계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인데 사실 저도 좀 직장에 위태위태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노멀 근데 계속 경제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년에 나 뭐 어떻게 살까
제가 이제 돈 나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책도 쓰고 열심히 살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뭐 이렇게 저녁에 책 쓰고 뭐 강연도 다니고 하는데 그 이제 제 기본 페이에서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는데 사실 그게 무너지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편이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심하신 분들은 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유노말이란 말은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현? 사실 이렇게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뭔가 되게 혼란스러웠다가 또 자리를 잡아가는 것들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온라인 네. 수업을 해요. 네네. 온라인 수업이 처음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네네. 아이도 그 시간에 하는 게 익숙해지고 네네. 아이가 어떤 일을 생각을 하냐면요. 그 EBS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줘서 이 수업이 재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쵸. 네. 그쵸. 그게 이제 뉴노멀이 된 거예요. 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뉴노멀이 나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갔을 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학교에 매일 꼭 가야 되지 이런 것도 이제 네. 토론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가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년이 일주일 오고 그다음에 이제 네네네. 번갈아서 2주부터 뭐. 3주 단위 이렇게 가죠. 그럴 거면 왜 가지라는 생각 사실 저는 들거든요. 물론 근데 그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라도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정서적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받침이 된다고 저도 이제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제가 볼 땐 아니 어차피 전체를 안 할 거면 뭐 하러 가지? 이 생각 계속 괜히 감염 위험만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어서 저도 그래요. 저는 아이가 다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이 오히려 가끔 갔다 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뭘까가 자꾸 빠진 상태에서 학교를 가야 되느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만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게 혹시 새로운 노말과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바뀐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쵸. 담을 수가 없었지만 제가 사실 다음에 미신에 관한 책을 쓰는데 네. 그게 제가 올 초에 다 써놨어요. 근데 네. 올해 10월에 나오는데 그 사이 이제 코로나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은 거예요. 이거 보고 있는데 아. 책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책을 안 사겠구나. 근데 굉장히 시대에 부합한 책이고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작가님 그리고 다음에도 네. 과학책을 또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 계획은 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계획은 많고 그 미신 책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네, 그 유사과학이죠. 네, 유사과학. 유사과학에 관한 얘기고 네. 그다음에 연애 관련된 책을 그다음에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생물학 관련한 연애의 내용이 과학인가요? 과학까지는 아니고 생물학 얘기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 특히 옛날 뭐 생물학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성에 편향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성소수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약간 과학 관련되어 있던 걸 수도 왜냐하면 있고. 사실 이 책 내용에서도 트랜스젠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관심이 그러니까 그런 그 성의 분별이라 성의 문법에 대한 데에서도 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뭐 궁금해졌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퀴어 퍼레이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뭐 해외에서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참여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소가 됐고 그런데 혹시 지금 뭐 부모님들 많이 보신다니까 아이들이랑 한번 이렇게 분장하고 놀러 가셔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모르겠어요. 소수자에 대한 얘기들은 늘 저의 굉장히 관심사여서 저도 많은 분에서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쑥스럽네 뭔가. 더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되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 강연과 질의응답이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셨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한데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그 사회를 볼 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지금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거든요. 사실 과학 강연이라든지 사회를 여러 번 봐봤지만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과학 강연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깊이 몰라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지금 이 책의 내용과 또 작가님의 정신 세계가 굉장히 재밌을 것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다음에 또 어떤 그 4차원적인 이야기들이 또 튀어나올까. 근데 그 4차원적인 얘기들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과학을 바탕으로 한 현실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미신에 대한 책도 그다음에 연애의 과학 책도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 농담으로 과학을 말하다란 책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같이 온라인에서 만나봤고요. 혹시 이제 더 질문사항 있으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앞으로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올해의 과학책 행사이고요. 원래는 이 올해의 과학책 행사가 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뿐만 아니고요. 서울시립과학관과 포항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대신 이 올해의 과학책 10권을 대상으로 청소년들 대상 독후감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후감 대회가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그래서 독후감 대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서 올해의 과학책 오 작가님과 함께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하다 과학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